영화 속에서 만난 주님. 한 편의 영화를 주님의 세계관으로 해석하고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하며 이 시대를 살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초대 손님 소개합니다. 홍익대에서 영화를 공부하시고 모두를 위한 기독교 영화제 사무국장으로 일하시는 영화 칼럼니스트 강원주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9월의 첫 번째 주인데요. 오늘은 어떤 영화 갖고 오셨습니까? 네, 올해 최고의 화제작으로 꼽히는 영화 중에 하나인데요. 아우슈피츠 수용소 담장 곁에서 평온한 일상을 살아가는 나치의 사령관 가정의 일상을 그린 영화입니다. 오늘 영화 존 오브 인터레스트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 오브 인터레스트란 영화입니다. 네. 이게 보신 분들은 좀 충격받으셨을 수도 있는 네. 그런 이제 스토리인데 네. 실제 얘기는 아니겠죠? 이게 이런 사람이 있었다거나? 상당히 실제를 구현한 가깝나요? 구현한 방식으로 그려져서 사실 더 충격적인 영화이기도 하죠. 그럼 네. 실제로 그 수용소 밖에 근처에 살던 그 독일인들이 그렇습니다. 있었다는 거군요. 네, 그 집의 모양이나 인물들이나 이런 것도 다 이제 거의 똑같이 만들어서 재현을 한 영화이겠죠. 네. 충격 2배인데요. 예, 존 오브 인터레스트. 이 끔찍한 현실 옆에서 살아가는 좀 평온한 가정, 독일 가정의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감독이 누군가요? 네, 감독은 조나단 글레이저 감독이고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또 팬이 많은 감독이기도 합니다. 1965년도에 영국에서 태어난 유태인 감독이고 비디오 비주얼 아티스트로서 이제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1996년도에 자미로콰이의 버추얼 인세니티라고 하는 그 뮤직비디오가 상당한 주목을 받으면서 90년대 최고의 뮤직비디오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린 그런 커리어가 시작이 됐고요. 네. 그리고 2000년도부터 이제 영화 감독으로 데뷔를 했는데 섹시 비스트라고 하는 영화로 장편 영화 감독으로 데뷔하고 2004년에 탄생, 그리고 2014년도에 많은 분들이 아실 만한 스칼렛 요한슨 주연의 언더 더 스킨이라고 하는 영화,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영화 존 오브 인터레스트를 2023년도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영화로 이제 76회 칸 영화제 그랑프리상을 수상을 했고, 또 96회 아카데미 시상식 국제 장편 영화상 수상, 그리고 77회 영국 아카데미 영화상에서 영국 영화상을 수상하는 등 세계 유수 영화제에서 대단한 주목을 받은 영화이죠. 좀 이 감독이 영화의 어떤 대중성보다는 좀 예술성에 고집을 하는 편이고, 네. 상당히 이제 공을 많이 들여서 영화 한 편 한 편을 이렇게 만드는 편입니다. 그래서 비주얼 아티스트답게 아주 연출의 감각에 있어서 굉장히 천재적인 지능을 지녔다, 이런 평가를 받는 감독이기도 하죠. 자, 존 오브 인터레스트 영화 제가 줄거리를 갈무리 해봤습니다. 소개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학살이라는 비극이 벌어진 아우슈비츠 유대인 수용소. 이 수용소를 관리하고 유대인들을 집단 학살한 장본인 나치 장교 루돌프 회스는 이 수용소와 담벼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집을 지어 가족과 살아갑니다. 삶과 죽음이 오가는 참혹한 수용소 현실과 달리 회스 가족은 목가적인 정원을 꾸미고 평온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회스의 자녀들은 유대인 수용소에서 나온 유대인의 이빨을 장난감 삼아 놀거나 유대인의 시체가 떠내려온 강에서 수영과 낚시를 하는 등 기괴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회스의 가족은 이 일상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역사는 이들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실제 있었던 홀로코스트 비극을 배경으로 비인간화와 악의 본질에 대해 성찰하는 영화 존 오브 인터레스트였습니다. 네, 오늘은 조나단 글레이저 감독의 화제작입니다. 존 오브 인터레스트 만나보고 있습니다. 화제작이라니까 좀 좋은 의미에서 화제작이면 좋겠는데 내용이 좀 충격적이어서 많이 또 화제가 된 것 같아요. 영화적 배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 영화가 실제 아우슈비츠와 또 그 인근에서 촬영이 되어서
굉장히 현실적인 그 현실감을 더하고 있는데요. 실제 그 장소예요? 네, 실제 장소 바로 옆에서 뭐 실제 그 집에서 촬영을 하려고도 했지만 이제 좀 뭐 보존의 의미도 있고 네네. 또 이제 좀 배우들이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세트를 지어서 만들었군요. 네, 했다고 합니다. 당시 상황과 어떤 수용소의 어떤 모습 그리고 그 수용소와 집까지의 어떤 거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철저하게 실제를 재현한 방식으로 되었고 당시 사진을 이게 실제 사진을 보는데 그냥 영화의 장면 한 장면이라고 해도 전혀 무방할 만큼 완전히 똑같게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영화 촬영 현장에 대한 이제 비하인드도 많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실제 집과 똑같이 만들어진 세트에서 이 집 안에 마치 CCTV처럼 여러 개의 이제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이제 배우들이 집 안에서 이제 생활하고 행동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무인 카메라로 촬영이 되면서 배우들이 어디서 카메라가 나를 언제 찍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의식할 겨를이 없이 네네. 그냥 정말로 이제 그 공간에서 생활을 하듯이 이제 연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 나치 당시의 인물들을 아주 실감나게 재현을 하게 되고 저도 영화를 보면서 너무 좀 소름 돋았던 게 정말 이제 무덤에서 살아나온 사람들 같다.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내 눈앞에서 현장감 있게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웠던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이 존 오브 인터레스트라는 제목을 직역을 하면 뭐 관심 지역 이런 정도가 되겠는데요. 존이 그 어떤 지역 네, 존이죠. 그리고 인터레스트를 이제 영어로도 두 가지 이제 뜻으로 번역을 하잖아요. 관심 혹은 이제 수익, 이익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데 네. 사실 이제 금전적 이득에 좀 더 가까운 뜻으로 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아우슈비츠에서 일어나는 약탈, 노역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나치 독일의 상당한 이윤이 이 지역에서 취해졌다라는 뜻으로 존 오브 인터레스트 이렇게 이제 이름이 붙여진 지역인 것이죠. 그래요. 네, 이 영화와 같은 제목의 소설이 있기도 한데 뭐 좀 내용은 다르고 어떤 전체적인 틀만 가져왔다라고 하고 네. 또 이 영화의 또 중요한 굉장히 배경이 되는 것이 이 조나단 글레이저 감독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했던 그 수상 소감이 아주 큰 이슈가 되면서 또 영화가 더 많이 이제 이슈가 되었던 맞아요. 것 같습니다. 바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의 하마스의 가자 지구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폭격에 대해서 작심해서 이 유대인인 조나단 글레이저 감독이 나와서 비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와 그리고 팔레스타인 억압에 동조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겨냥을 해서 이것이 바로 이 영화가 그리고 있는 홀로코스트의 잔인함이 오늘날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성을 이유로 공격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의 어떤 정당화랄까요? 그것이 유대인이 우리도 과거에 이런 어떤 게 핍박을 받았다. 이런 것이 또 정당화의 어떤 근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이 유태인이기도 한 이 조나단 글레이저 감독으로서 사실은 굉장히 용기가 필요했던 발언이고 실제로 이 발언 이후에 어떤 예술가들, 특히 유대계 예술가들 안에서도 크게 어떤 양분된 논쟁들이 많이 오갔던 그런 발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배경은 과거의 얘기인데 네. 이 상황이 현재에도 모습이 조금 다르고 양상이 다르지만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를 감독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스스로 피해자라고 말하지만 오늘날 다시 또 가해자가 되어 있는 모습들을 비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통 이제 보기 싫거나 알기 싫은 얘기는 눈 감고 귀를 막고 안 듣거나 이 아우슈비츠 옆에서 생활하는 우리 가족처럼 네, 그냥 모른 척하고 맞습니다. 타자화하고 그 굴뚝에서 막 그 연기가 연기가 계속 나오죠. 나는데도 이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평온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굉장히 소름 끼치더라고요. 네. 예. 한두 명의 사람이 아니라 뭐 네네. 집단적으로 이렇게 뭔가 쓰인 것처럼 마치 네. 이렇게 그 눈을 감고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 정말 참 끔찍한 역사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참 반복돼서는 안 되는 역사인데 아직도 그 인류가 이런 부분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조금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모습이 있어야 할 텐데 아직도 아니라는 점에서 네. 안타까운 것 같아요.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예. 영화가 이야기해주고 있겠죠. 네. 이 감독이 그런 통찰을 영화에 담아낸 것 같습니다. 네. 해석이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네, 영화가 굉장히 훌륭한 점이 많은 영화이지만
또 좀 가장 괄목할 만한 점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이 영화가 이 나치 홀로코스트의 주역들, 주범들을 묘사를 할 때 이들을 어떤 전형적인 어떤 악마적인 존재, 악으로 그려내지 않고 사실 굉장히 평범하고 심지어 인간적이기까지 한 모습들로 묘사를 했다라는 것. 이것이 좀 주목할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이 주인공인 루돌프 회스 부부는 사령관이죠. 시골 출신이지만 나치에 충실히 부역하면서 이 사령관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 것인데요. 이렇게 영화를 보다 보면 굉장히 목가적인 취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물들을 사랑한다든지, 이렇게 아이에게 꽃의 이름을 알려준다든지, 뭐 이렇게 기르고 있는 말에게 가서 막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굉장히 의도적으로 자주 보여지게 되는데, 그리고 또 갑작스럽게 좀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상황에서 아이들을 나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다 이런 이제 아내가 바람을 드러내는 그런 장면들도 나오죠. 그러면서 참 여느 부모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같은 욕망을 가진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영화가 아주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관객들이 느끼게 되는 것은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역사가 굉장히 끔찍하고 극악무도한 일을 이제 사람들이 저지르게 됐는데, 그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우리와 다를 것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되면서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가 그런 얘기, 악의 평범성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나는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나는 어떠한 악에 가담을 하고 있는가? 나의 이렇게 평범하고 안온한 일상은 누군가의 죽음 위에 딛고 선 것은 혹시 아닐까? 이런 어떤 불편함, 그런 질문들을 갖게 되는 것이 이제 영화가 주고 있는 참 훌륭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나단 글레이저 감독이 그 화제의 수상 소감에서 이 영화가 과거에 그들이 했던 일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춘 영화로 느껴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영화의 어떤 의도를 직접적으로 밝히기도 하였죠. 그래서 영화에는 한 번도 이 잔혹한 어떤 학살의 현장이나 또 폭력적인 장면이 등장을 하진 않지만 이 벽 하나 너머에서 이렇게 미세하게 들려오는 그 비명 소리들, 그리고 시체를 태우고 있는 그런 연기, 이런 것들 장치들을 통해서 이렇게 평화롭고 화목한 가정의 이 평온함이 어떤 바탕 위에 서 있는가, 어떤 피우름 위에 세워져 있는가, 이런 것들을 시종일관 관객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면서 더 좀 잔인하고 어떤 섬뜩한 감정을 전달하게 되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화 속에서 이제 좀 갑작스럽게 등장을 하면서 관객들을 좀 당황케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바로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이렇게 시커멓게 반전되는 화면이죠. 이 어두운 화면 속에서 어떤 사과를 숨겨놓는 듯한 그런 모습의 어린 소녀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 소녀가 이 회스 부부의 딸인가요? 아니요, 그냥 이렇게 폴란드 국적을 가진 어떤 소녀이고, 이 이제 그 아우슈비츠에 세워진 지역이 이제 폴란드 영토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웃에 살고 있는 어떤 이웃 소녀인 거죠. 마을 소녀군요. 네, 마을 소녀인데 이 소녀가 이 나치의 만행을 보면서 뭐라도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식량을 이제 이 수감자들이 노역을 하는 공간에 가서 이제 몰래 밤에 이렇게 음식들을 숨겨 놓음으로써 이 노역을 하고 있는 이 수감자들을 돕는 한편 또 나치에 저항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그러니까 낮에는 두려우니까 못 가니까 네네. 밤에 어두울 때 간다는 거를 맞습니다. 영화는 적외선 카메라로 표현하고 있는 거군요. 발각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네네. 밤에 이렇게 조심스럽게 다니는데 이 인물이 실제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실존 인물의 행동을 그대로 모티브로 한 것이었고, 그리고 영화의 장면들 중에도 보면 이제 소녀가 피아노를 치고 있는 장면, 어떤 모든 영화의 그 장면들이 다 어둠 속에서 펼쳐지는데 이 장면만큼은 실제 햇살이 비치는 현대의 이렇게 그 장면을 찍은 이제 장소가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여성이 실제로 살았던 그 실제 집에서 촬영을 한 장면이라고 합니다. 실제성도 살렸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좀 생뚱맞게 보이는 이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된 이 장면이 보여주는 것은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작은 소녀의 어떤 저항과 같이 누군가는 저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온기와 희망을 표현을 하고자 한 것이었죠. 열을 감지하는 카메라로 찍은 것도 차갑게 다 끝난 현실 같지만 누군가에게 옮기는
전달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그 카메라를 통해서 표현을 한 것이죠. 음. 그래서 감독이 이 장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공을 들였는데 이 영화를 준비하면서 3년 동안 홀로코스트 역사 그리고 아우슈비츠 기록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이건 정말 너무 절망적이다. 그리고 너무 암울하다. 이러면서 중간에 영화를 포기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폴란드 소녀의 이야기를 만나면서 영화를 다시 만들어야겠구나. 그렇게 힘을 얻고 이제 마무리를 할 수 있었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몇 가지 장면에 대해서는 좀 많이 우리 청취자분들이 만약에 이 영화 보신다면 무슨 의미지?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도 있고 그 예술성을 좀 고집한다고 했는데 이 영화는 좀 이 주제 자체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주제인데 표현 방식을 이제 예술적 방식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 지점에서 이제 일반 청취자분들은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다는 생각 드네요. 네네. 뭐 갑자기 화면이 빨간색으로 변한다든가 맞습니다. 까만색으로 네. 변한다든가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어떤 예술적 충격을 주는 또 장치들로 많이 있었던 것 같고 또 한국의 관객분들이 또 예술 영화를 한번 또 다 같이 보러 가기 시작하면 이렇게 또 좋아해요. 붐처럼 맞아요. 이렇게 몰려가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 영화도 이제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영화관에서 직접 감상을 했던 영화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 장면에 대한 사실 하나하나씩 얘기만 해도 이거 뭐 2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을 맞습니다. 정도로 네. 그 하나하나에 담겨있는 의미 또 상징하는 것을 감독이 담아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소녀가 그 사과를 두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이 사과를 이 소녀는 선의에서 이제 놓고 왔는데 그 영화 마지막쯤에 가면 이 사과를 좀 서로 먹겠다고 하다가 그 수감자들이 좀 어려움을 당하는 장면이 직접 보이진 않지만 네네, 소리로 이렇게 아들이 보게 되는 그런 네네네. 장면이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우리 알렉산드리아는 그런 뜻은 전혀 없었겠습니다만 실제로 당하는 이들에게는 또 다른 아픔이 또 되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 소녀는 또 그걸 바라진 않았을 것 같지만 일어났다는 거.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었나 이런 것도 좀 그런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웨스 그 부부가 얘기하는 이런 장면들이 좀 많은데 옆에서는 진짜 삶과 죽음을 왔다 갔다 하는 우리 수감자들이 있는데 그 옆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 평온한 삶을 포기할 것이냐, 뭐 떨어져 살 것이냐 이런 문제를 갖고 막 치열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부부싸움을 하죠. 근데 그 공간이 바로 수용소 옆에 이제 강이 흘러가는 곳인데 영화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그 강에서 뭔가 수영을 하고 고기를 잡는데 그 강이 바로 이제 그 시체가 떠내려가는 곳이었던 재물이 떠내려가는 거죠. 죽음의 공간이죠. 헬스가 강에서 발견한 게 뭔가요? 들어 올리는 장면이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이제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의 뼈조각이라는 그것을 보여주면서 이 재가 어디서 흘러왔는지를 충격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뼈조각이었군요. 장면인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을 급히 맞습니다. 막 씻기고 막 코를 풀게 하고 그랬군요. 네. 충격적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정말 게. 어떤 폭력적인 장면 하나 나오지 않는데 이 영화의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것을 너무 무겁게 감지하게 되는 그런 영화인 것이죠. 감독이 진짜 그 놀라운 연출력으로 이런 걸 좀 그려낸 것 같아요. 네. 그 마지막 장면은 저도 좀 궁금한 부분이 있던데요. 웨스가 그 아우슈비츠를 떠났다가 다시 아우슈비츠로 그러니까 소위 너무 잘해서 이제 아우슈비츠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헝가리 유태인들을 이제 또 수감하기 위해서 오는데 그 갑자기 복도에서 멈췄다가 엄청난 신발이 쌓여 있는 그 수용소에 그건 아마 현재일 것 같은데. 맞습니다. 현재 시점으로 돌아온 것을 잠깐 보여주죠. 그러니까 수용소가 지금 보존되고 있고 그 신발의 수만큼 엄청난 유대인들이 학살당했다 이런 걸 보여주는 장면이잖아요. 나중에 역사가 그 사람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잠깐 그 쇼츠를 통해서 이 사람은 평범하게 살았고 자기는 평범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어떤 국가에 헌신하고 봉사한다 그리고 자기의 어떤 직업적 소명을 다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만행들을 좀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이것이 나중에 현대의 역사에서는 어떻게 해석될 것인가를 잠깐 보여주면서 또 그것이 좀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또 질문하는 그런 장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는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군요. 네, 그렇죠. 저는 그 헬스가 막 건강검진도 받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기서 쓰러져서 갑자기 통쾌한 결말을 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됐는데 그렇진 않고 역사는 그렇지 않았죠. 거기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참 끔찍하네요.
그 내가 살아가고 있는 평온한 집이 헤쳐지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독일인 가족은. 그렇죠. 네. 근데 그 밖에서는 진짜 엄청난 만행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결국 그 양심적인 인물이 하나 등장해요. 그 어머니, 예. 아, 그렇죠. 네네. 아내의 어머니가 도저히 참지 못하고 장모님이죠. 예, 네. 집을 떠나게 되는데 하나의 양심을 갖고 맞습니다. 있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도 그 일상생활에서 그런 부조리를 겪게 되는 일이 많잖아요. 네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조직생활, 회사생활 이런 거 많은 분들이 지금도 하고 계실 텐데 진짜 고발해야 될 일들인데 우리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이제 눈 감고 귀 닫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반성을 또 하게 되네요. 네. 적용할 수 있는 점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조리가 어떤 것인가. 네. 우리 사무국장님은 환경 관련 또 일을 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네. 이 영화를 좀 대치해서 보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영화를 보면서 저도 이 영화가 현대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된 것은 우리가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평온한 일상 속에 많은 생태적 학살을 일삼으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우리가 어쩌면 부유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담장 바깥에서 들려오는 그 비명소리들이 또 우리 곁에 있는 여러 멸종위기 생물들의 목소리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었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얼마 전에 봤던 그 다큐멘터리 한 편이 좀 떠올랐어요. 네. 2022년도에 방송 대상을 받은 작품인데요. 그 오늘날 너무 빨리 변하는 패션 트렌드에 네네. 맞춰서 너무 많은 옷이 저가에 생산되고 있다 보니까 그 옷이 다 소비되지 못하고 어딘가로 가는데 네네. 그것은 선진국은 아니고 예, 그 옷을 받아들여야 되는 쓰레기로 폐기해야 되는 어떤 나라의 국민들이 이제 고통받는 그런 얘기를 다룬 옷을 위한 지구는 없다라는 네네. 작품인데요. 요걸 한번 보시면은 요거는 실제 우리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우리가 10,000원 한 장 들고 살 수 있는 이 티셔츠가 사실은 또 미세 플라스틱이 엄청나게 맞습니다. 유발시킬 수 있는 재료들로 만들어져 있고 결국 누군가에 피해를 주고 있다라는 네. 걸 나타내고 있어요. 그 엄청나게 오염된 강, 이게 도저히 회복될 수 없어 보이는 그 강들의 장면이 생각이 나는 것 같고 다큐멘터리들이 이제 그런 좀 진실들을 드러내주는 또 중요한 예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좀 우리가 화를 좀 많이 내야 될 때는 화를 네. 내고 투쟁하고 싸워 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좀 영화를 통해 얻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영화 존 오브 인터레스트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주님의 영상 만나보면 좋을까요? 네, 앞에서도 소개드렸지만 좀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적용하게 되는 점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런 우리의 어떤 안온한 일상 속에 깃든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우리가 부유하고 또 평화로운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풍요로운 일상 이면에 참 많은 부조리와 또 고통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야고보서 말씀에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기억할 때 좀 세계의 도처에서 또 혹은 우리 바로 주변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돌보고 또 귀 기울이는 것이 우리가 이런 부요함과 풍요로움에 그저 안주하게 되지 않게 되는 그런 중요한 태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영화를 통해서 또 발견하는 하나의 적용점은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희망의 온기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일 텐데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어떤 작은 행동을 해낸 소녀의 온기처럼 우리도 세상이 어둡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고 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일을 용기 내어서 감당을 할 때 이 땅에 울부짖는 이들이 또 위로를 얻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게 되는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살리고 또 회복하게 하시는 우리의 곁에 있는 존재들을 기억하면서 이 거대한 세상이 바뀌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온기 그 자체가 희망이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그런 마음을 얻게 되는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 내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
이 잘 살고 잘 네. 먹고 이런 것에 굉장히 또 많은 현대인들 관심 많잖아요. 네네. 예. 뭐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나에게 충분한 게 어떤 건가 정도를 이제 정해두고 또 그것만큼 바라고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데 또 그 이상의 것들을 또 주변의 너무 이웃들과 추구하지 말고. 네, 예. 나눌 수 있는 그런 또 넉넉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우리가 막 소비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네네. 예, 너무 또 막 쓰고 버리는 것도 좀 살펴보고 이런 실천도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세요. 이런 얘기하면 화를 내는 분들이 있어요. 네. 우리가 왜 무슨 죄를 지었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영화를 보시면 아 무슨 얘기구나 하는 네네, 거를 조금 그러네요. 알게 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 추천하는 영화 화제작입니다. 존 오브 인터레스트 오늘은 소개했어요. 강원중 사무국장님 다음 주에 만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